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뭐 반등이 살짝 들었는데 뭐 그동안 이제 급락 나왔던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뭐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별로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었어요. 내일은 근데 이제 지수가 좀 힘이 약하더라도 급락 흐름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 종목별로는 오늘보다 더 좋은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이제 살짝 올라가는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위에서 좀 이제 지지되는 흐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인버스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될 포지션이 이제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은 위로는 제한적이에요.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수가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데 밑으로 빠지면은 크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이제 인버스 비중을 이제 확대하고, 이제 만약에 급락 진행이 되면 인버스 비중을 수익 청산을 이제 조금씩 하면서 다시 이제 주식 비중을 잠깐 채웠다가 또 줄였다가 이런 트레이딩 개념의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급락이 진행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0%라고 치면 지수가 마이너스 20% 빠진다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빠진다 그래도 종목별로는 이 이상의 낙폭이 굉장히 확대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 고점부에 있는 종목들의 악재가 다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바닥주들은 지금 호재들이 이제는 악재는 다 이제 반영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호재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지금 고점부에 있는 IT, 바이오 얘들이 이제 추세가 거의 꺾이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2018년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진행되는데 한 번에 진행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좀 내려오고 바닥에 있고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종목들이 바닥을 탈피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도주가 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이제 확실해지는 부분들이 보이면 제가 영상으로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이제 가치에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되겠죠. 오늘은 이제 뭐 영상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댓글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저께 올렸던 영상의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야, 그것도 언급을 했다고? 따봉마크 이렇게 클릭 많이 해줬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식 동영상을 보면 정보동을 많이 받으면서 막말 댓글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제가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기보다 앞으로에 대한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흔들릴 수가 있어 내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앞을 단다 그래도 뭐 막말하는 것만 아니면 뭐 의견 내세우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죠. 의견은 다 틀릴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정진수님 감사합니다. 슈라님도 고맙고요.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많이 빠졌네요. 매력적인 구간인가요? 저는 이제 27,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라고 제가 전에도 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생방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27,000원 미만까지 빠졌죠? 이 악재 부분은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가 이제 불거지면서 빠졌는데 여기서 좀 다지면은 이제 추세에 잡히는 구간이 올 한 연말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2분기 이후부터 6월 이후부터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제 슬슬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7년도에 돈을 꽤 벌었어요. 근데 지금 불확실성이 뭐냐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얘가 돈을 빌릴 거냐 유상증자냐인데 유상증자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잡았다가 뭐 투자를 포기한다 그랬나 뭐 아무튼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주가가 못 가는 거지 가치 측면으로는 모자랄 게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운영한다 그러면 좋겠죠. 건강 잘 챙기길 바랍니다.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는 방송을 꼭 생방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 가비아 쭉 들고 와도 되나요? 제가 생방에서 한번 언급했던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군가 이제 종목 물어보셔서 제가 언급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보유를 해야 되겠다 판단이 스스로 들지 않으면 내가 뭐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보면서 어떻게 언급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회원분들이라면은 뭐 채팅방에서 이제 뭐 말씀을 하시면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한번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예를 들어 팔라 그랬는데 더 가버리면 뭐라 할 거고, 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조금 빠지면 뭐라 할 거고, 나눠 파세요. 수익 중일 테니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수익 중이니까 나눠 파세요. 스스로 판단이 안 쓰면 나눠 파셔요. 익절 라인 잡아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막말하는 분들 도대체 무슨 심보죠? 이해가 안 되네. 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환님, 안녕하세요. 톡톡님, 올해 주식을 시작한 주린입니다. 주린씨, 네, 초반에 단타만 하다가 덕분에 장기 투자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아니지만 광고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 커뮤니티에 있으면 좀 심리 다스리기도 좋고, 일단 여러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리딩이라든가 나에 대한 분석, 그런 정보들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고, 투자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수수료 받고 가입비 받고 하는 거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좋죠. 스스로 판단해서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실패를 해도 됩니다. 혼자다. 그냥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꾸준히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식한 지 한 달 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졸리님이랑 톡톡님 말씀 장투 열고. 예, 투자 방법은 다르죠. 졸리 이분이 하는 투자 방법하고 제 투자 방법은 달라요. 저는 좀 이제 매매를 좀 섞는 스타일이고, 졸리님은 앞에 존자 들어간 것처럼 존버 스타일이죠. 그냥 사서 평생 갖고 가자. 이 관점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를 섞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졸리님도 이분도 제대로 뭐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뭐 수십 년 그 펀드 운영하면서 검증이 되신 분이니까 잘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조회수가 이제 좀씩 약하네. 내가 영상을 좀 오래 쉬어갖고 그런가 보다. 앞으로 또 나도 유튜브도 또 열심히 해봐야지.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분쟁,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무역 분쟁. 이게 무역 분쟁을 해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사실. 그쵸? 무역 분쟁을 해든지 말든지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뭐하고 하니까 이걸 보게 되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내 밥그릇 말고 그 이외의 것들은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트럼프랑 중국의 시진핑이랑 싸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죠. 왜? 내 돈 들어가 있으니까. 악재는 항상 이게 단기 악재든 장기 악재든 끝나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 포지션에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든 이제 악재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좋은 기회를 주는 고마운 포지션일 뿐이다. 여기에서 예외가 있어요. 지구가 망한다든가, 한국이 망한다든가, 한국이 전쟁으로 내가 죽어버린다든가, 그 이외에는 악재는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악재들도 지나가고 보면, 야,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무역 분쟁 이 부분을 보려면 이걸 시작한 게 트럼프잖아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트럼프는 사업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자기한테 맞게끔 이슈화를 시켜서 지지층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이지만 또 사업가죠. 한국에서도 있었죠. 사업가인 사람들. 누가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대부분이, 다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제대로 사람이 좋은 사람은 사업체를 크게 키우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일반 사업들을 크게 키우는 거는 좋은 사람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거를 많이 취하고 기업에서 좋은 걸 많이 취하려면 남 걸 그만큼 뺏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기업이 더 커지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 남들한테 덜 줘야 돼요. 그래야 내 돈도 많아지고 우리 기업도 더 빨리 크고. 그러니까 남의 거를 착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가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과거의 사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바뀌고 있죠. 이게 뭐 공유 경제니 그러면서 이제 뭐 타일정부 해갖고 가상화폐가 막 이제 들쑤시고 이런 것도 세상에 지쳐서 이제 소외 계층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작은 돈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트럼프란 사람이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좀 분석을 해보면 지 것만 다 챙겼어요. 사업체는 다 말아먹고 자기 자산은 다 지키면서, 그러니까 기업은 말아먹고 자기 자산은 다 지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그게 그대로 연결이 돼서 지금 보호무역주의 이런 걸로 또 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협상 같은 부분에서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이제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불만이 많이 쌓이고 여기저기에 적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죠.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 이제 정치를 지금 사업의 관점으로만 너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역으로 해서 미국의 흑자, 또 지금 단기적인 당장의 미국의 뭔가 효율이 좋은 거,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관점으로 다가서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계속 조장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막 춤을 추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 철강 관세 부분을 시작으로 이제 무역 분쟁을 조장을 했죠. 중국에다 먼저 때릴 거고 나머지 전체 국가에 다 때려놓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 협상, 그리고 멕시코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나프타, 이제 뭐 재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포석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 그렇게 양보하고 한 것처럼 중국이나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 발을 맞춰줄지는 모르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들고 나왔기 때문에 강경하게 만약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맞서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로한테 진짜 타격을 주는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간만 길어지는. 서로 양보하라면서. 그러면은 경제에 실질적으로 크게 타격은 없으면서 불확실성만 심해지고 막 이게 끌려가면서 이런 상황이 좀 어느 정도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걸 시장에 입혀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 경제가 좋아. 전 세계 경기가 좋고 경제가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좀 이제 고평가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시장은. 그러면 어때요? 저평가 종목들은 이런 걸로 흔들려갖고 빠진다 그러면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한국이랑은 이제 재협상 카드를 이용했고 멕시코 이거 얘기했던 거고, 이제 중국과도 이제 무역 부분에서 이제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행동을 취할 건데, 취했죠 이미. 뭐 도장 찍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 지금 아직 무역 보복이 안 나왔어요. 말만 하고 있죠, 말만. 야, 니네 그럼 보잉 때린다. 니네 그럼 GM 때릴 거야. 자동차 이제 중국에다가 투자 많이 했으니까 GM이 자동차 때려버릴 거야. 관세 때릴 거야. 그리고 트럼프, 니네 공화당 지지층 거기서 대두 생산 많이 하더라. 대두 수입 규제한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카드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미국 국채 내다 팔 거다. 이건 아직 언급이 안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언급이 나오면 실제로 팔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급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큰 폭으로 무너질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전 세계를 거의 패닉에 몰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슈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클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언급이 나오고 진짜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그런 뭐 보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진짜
지금 경제가 좋기 때문에 당장 금융위기 수준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폭락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뻔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는 바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불안 요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을 많이 못한다고, 메이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위로는 계속 한정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장에서 인버스 비중을 섞어야죠. 인버스 비중을 섞으라는 거는 지수 하방에다가 어느 정도 ETF로 배팅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이제 한정되게,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0%에서 70% 여기서 왔다 갔다 운영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공격적인 분들은 80%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급락 나와버리면은 좀 채웠다가 이제 반등 구간에 줄이고, 급락 나와버리면 채웠다가 반등 구간에 줄이고. 근데 여기에서 급락 구간을 채워야 되지 말아야 될 구간이 뭐다? 대두, 뭐 수입 규제, 이거는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이미 다 예상된 거고, 그 무슨 뭐 GM에다가 보잉, GM이 망하든지 보잉이 망하든지 여기다가 관세 때리고, 뭐 보잉에서 갖고 오기로 했던 거, 이거 뭐 문제 있으니까, 문제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거 안 사올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네들은 망하겠죠. 보잉은 망할 거야 아마. 그렇게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거 안 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런 걸로 이제 급락이 나오면 이건 사면 돼요. 근데 어떤 언급이 나오면 사면 안 된다? 미국채. 이거 판다. 내다 판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거는 사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급락이 나와도 인버스 비중을 조금 실어놓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인버스 비중을 채우고 주식 비중을 최소로 줄여야 된다. 미국채 이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 비중 30%까지 줄여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이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일단 언급만 나와도 이거를 이제 만약에 현실로 옮겨버리면, 미국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로 옮겨버리면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 수준의 그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다시 되면서 이제 뭐 금리는 다시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금리도 못 올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전 세계에서 이제 무역량이 완전 줄여버리고 서로 이제 쌩까겠다는 거니까. 뭐 세계 막 3차 대전 막 일어날 수도 있고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라며 어떻게 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해결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중국에서 강경하게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가 탄핵이 되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어떻게 되겠죠. 이제 미국을 왕따를 시키든지 뭐 어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국이 망하든지 전쟁이 나든지 뭐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언급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나오면서 급락 나오면 트레이딩 하면 된다. 이거는 다 예정된 거니까 단기 충격일 뿐이에요. 근데 미국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조심해야 된다. 이 언급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시장이 많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쟁을 시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 이제 뭐 관세 때리고 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악재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승파가 협상이 마무리되면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약한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발언이 반복이 되고, 트럼프가 계속 실질적으로 공화당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선거마다 지금 완전히 참패를 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선거마다 계속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인가? 뭐야? 공화당하고 뭐 있더라? 민주당인가? 뭐 미국에 아무튼가 공화당에 이제 우리나라 여당 야당이 있는 것처럼 이 상대당이 의회를 많이 점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가 무언가 정책을 필 때마다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왜?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공화당은 이제 자기 편이니까 서로 쏙닥쏙닥해서 뭐가 이게 막 진행하면 되는데, 이 민주당이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공화당에서도 지지율을 잃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갈 그만큼의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건 그런 거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미국채 부분.
그 부분을 중국이 건드는지 안 건드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불확실성이 계속 있으니까 어때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지수가. 그런 부분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계속 인버스 비중 사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수 하방에 배팅하는 게 안전한 구간인 거예요. 위로 배팅하는 건 위험한 구간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3월에 신용이 또 사상 최대예요. 개인 신용. 신용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개인이 안 팔았다는 거예요. 2월 3월에 메이저 이제 기관 뭐 이제 외국인이 사주를 팔았고요. 이거는 다 고스란히 개인이 다 샀어요. 자, 개인이 사서 이렇게 해서 시장을 들어 올린다? 말이 안 되죠? 뭘 샀어요? 바이오하고 IT,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 샀다고. 그럼 꼭대기에 있는 거 사갖고 개인이 그 꼭대기에 있는 거를 무슨 뭐 돈이 어디 있어 개인이 그냥 갈 것 같으니까 따라 산 거지. 그러면서 메이저들은 바닥에서 사놨던 거 꼭대기에서 다 잡아준 거란 말이야 개인이.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든지 투매가 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꺾이는 흐름이다. 이거는 확실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장에 가려면 다른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못 나온다. 그래서 지수는 횡보 아니면 하락이다. 그럼 어때요? 주식 비중 줄여놓고 좋은 포지션 나올 때까지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인버스 비중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보내야 되겠죠. 무역 분쟁으로 인한 단기 리스크는 계속될 거라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이게 유럽, 중국 그리고 미국이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 단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관세를 예를 들어서 때린다 그래도 이게 뭐 당장 오늘 얘기하고 내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한 달 있다 오늘 만약에 대두 수입 규제한다 중국이 발표를 하면 그게 무슨 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시진핑이 도장 찍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면서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근데 아래로 가는 폭이 더 크겠죠. 그리고 도장을 막상 딱 찍어버리면 또 반등이 나오는 거고. 왜? 그동안 주가에 다 반영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GM, 보잉,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무역 규제가 지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는 시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분석가들이 다 분석을 해놓은 내용이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채 부분까지는 안 갈 거다. 근데 만약에 예상을 다 뒤엎고 미국채 부분까지 간다. 이거는 시장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중국의 카드. 자, 중국이 그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는 뭘까? 방금 얘기했던 이제 국채매도. 미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중국인데, 이걸 이제 내다 팔고 마구 해버리면 미국 경제가 붕괴됩니다.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목심지를 쥐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손실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중국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할 리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서로 자기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줄다리기만 계속 하는 거지 이 카드는 절대 내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이거를 미국도 그러니까 중국에다 규제를 가하는 게 중국이 절대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국채 갖다 내다 팔아버린 다음에 중국이 타격이 없고 미국만 죽어버리면 미국은 중국에다 규제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한국이랑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FTA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한국에서 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뒤지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뭐 핵 때려버린다든가 전쟁 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미국한테 우리는 계속 져 있는 입장이라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미국도 절대 여기까지 갈 수 없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무슨 뭐 치매 걸리거나 뭐 미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 던져버리면 다 죽자는 거다는 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유럽도 죽고 아시아도 죽고. 니네 죽고 다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현실화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처럼 언급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나도 미국채 팔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팔진 않더라도. 그럼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고 나중에 말만 해놓고 알았어 이 포지션 내가 청산할게 미국채는 내가 팔지 않겠어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큰 하락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뭐 많이 빠졌다고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대두 항공기
이런 거 보복 타겟 하면 어차피 보잉 이런 거 항공사 보복 타깃으로 삼아봐야 보잉 망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별게 아니에요. 뭐 당연히 여기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나 미국 경제에는 뭐 좀 타격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보복 타겟으로 삼아놓고 나중에 또 협상되면 이건 다 풀어주고 할 거니까 보잉이 망하게 냅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런 약점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중국도 쥐고 미국도 쥐고 니가 세 내가 세 붙어보자 하고 지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보잉사를 타겟으로 삼으면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스운 꼴이 나요. 또 이건 또 이제 뭐 자존감에도 상처를 받는다고. 세인트루이스 보잉사를 방문을 하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보잉에 이렇게 뭐 큰 돈을 벌어줬다 이러면서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인트루이스에 이제 지지층을 확보를 했죠. 이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보잉에다 이거 때려버리면. 자, 대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화당 그쪽에 있는 지지 기반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대두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항공기 이거 두 개를 보복을 하게 되면 공화당 지지층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자기 입김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갈 수도 없어요. 이거 한다 그러면 야, 왜 그래 시진핑 우리 그러지 말고 말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정부는 정책을 펴기가 앞으로 어려워지니까 이게 이제 확대가 되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관세를 대두 뭐 이 부분에 때리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의 최대 지지 기반인 중서부 그 농민들한테 타격을 줄 수가 있어서 이건 하지 않을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카드로 내세울 거고, 자동차 항공기도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아킬레스건이 되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른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협상 테이블을 끌어갈 거라는 게 모두의 예측입니다. 이게 결국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지만 기간은 길어질 거라는 거 확실해요. 한두 달 안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수는 절대 못 간다. 절대는 아니지만 이거 뭐 사람이 뭐 모든 걸 100%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래서 일단 이 조정이고, 이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이 협상 테이블이 끝나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지수가 다시 가려면. 그래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라는 거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급락이 나왔을 때 사야 되는 포지션과 사면 안 되는 포지션은 나왔죠. 뭐 대두 규제 때리고 무슨 뭐 GM 뭐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항공사 이런데 규제 때리는 거는 그냥 급락 나오면 사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게 그냥 빠져서 단기적으로 반등이지 그것도 계속 막 치고 추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국채 매도라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실행을 안 해도 가지를 못한다고. 지수는 미국이 못 가고 또 유럽이 못 가고 전세계 중국이 못 가고 전 세계가 못 가면 우리나라도 못 가요. 북한이랑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당장 통일 같은 것도 당장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절대 자산은 막 이렇게 버블을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버블을 끄죠.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그럼 투자 포인트를 볼 건 뭔가, 시장에 굉장히 작은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 시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중소형주들이죠. 시총이 600억짜리가 이게 뭐 3천억 이렇게 돼봐야 400% 500% 올라서 3천억 뭐 이렇게 돼봐야 전체 시총에 큰 영향이 없어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게 시총이 예를 들어서 300조야. 300조인데 뭐 4천억이 거기서 늘어난다 그래서 뭐 이제 세 발이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수급이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미디어 게임 이런 중국 소비주들, 그러니까 뭐 수출주들, 제조업들은 당분간 이제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강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단기 포지션을 취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들,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자, 사우디 2030년도 그쪽에 전세계 최대 규모의 무언가를 하겠다. 이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 하고 소프트뱅크랑 이제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 그럼 폴리실리콘 가격이 여기 들어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리 움직일 수 있겠죠, 원자재 가격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이런 쪽 포지션 취해볼, 이제 바이오가 막 오르고 뭐고 하면서 이제 눌리고 있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기적인 관점, 태양광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쪽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봐도 되는 거고, 엔터 미디어 게임 중국 소비주 이쪽들은 이제 뭐 크게 팍 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뭐 이제 시장은 잠잠하더라도 그래봐야 어차피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쪽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저밸류 뭐 가치주 측면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역 분쟁 이슈에서 자유로운 섹터군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장기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때요? 무역 분쟁이 심화될수록 투심이 악화되겠죠, 제조업들은. 뭐 자동차, 철강 뭐 이런 것들. 그럼 어때요? 투심이 악화되면 철호의 기회잖아. 장기적으로는 가장 싼 건 뭐예요? 우리가 포지션을 봐야 될 것도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 저쪽 어때요?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시간 문제지? 다 좋을 거다. 만약에 미국채를 팔아버린다는 뭐 이런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얘네들은 큰일 나요. 이제 무역 분쟁이 이게 심화되면 제조업이나 전 세계에 이제 수출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게 만약에 국채 문제가 뭐 대두되고 하면 이제 던져야죠. 일단은 던져야 돼. 다시 사더라도.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많이 빠질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긴 좋죠. 이런 쪽들이. 이제 많이 빠질수록 저평가 매력이 커진다는 거죠. 기본 제조업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장 매력이 가장 커질 거다. 여기에서 이제 IT는 뭘 봐야 된다? 디스플레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디스플레이가 바닥을 완전히 뭐 기고 있죠. 아까 덧글도 보니까 무슨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역 분쟁이 끝나게 되면 해소되는 과정이 보이면 오른 것도 없고 돈은 잘 벌고 있고 기업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반도체나 디램 이쪽 부분들은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개인들이 수급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안 좋고요. 일단 성향으로도 안 좋고, 또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뭐 2년 이상 보면. 주가는 뭐라 그래서 항상 주가는 선반영하죠. 선반영. 그러면은 제 판단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간다. 제가 과거에 SK하이닉스 뭐 얘기하면서 6만원 이때 가면은 한번 담아볼만 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담을 거다. 그때부터 모아가면 된다. 지금은 이제 달라요. 왜? 반등이 이미 들어와 버렸잖아요.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 버렸죠. 이제는 반등을 보면 안 돼요. 이제는 한 5만원 밑으로 그렇게까지 빠지면 내 관점에서는 이제 좀 쳐다볼만 하지 않을까. 이제 5만원 밑으로 빠지면 이제 뭐 그때도 당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걸리겠죠. 몇 년이고 뭐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그렇게 걸렸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가 저는 다 안 좋다고 봐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장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투자는 항상 그래서 포지션을 반대로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악재는 두려워할 게 아니고, 어차피 중국이 니네 주고 나도 주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던진다 그러면 이게 해소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진입을 하면 되고, 이제 뭐 언급을 한다 그러면 그걸 해소되는 과정을 보면 진입을 하면 되고, 나머지 이제 뭐 규제들은 그건 이제 마지막 카드가 되겠죠. 나머지 이제 뭐 카드들 협상을 하기 전에 중국 시진핑도 이제 까오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쟤가 나한테 이렇게 죽방을 한 대 딱 쳤는데, 근데 면상을 한 대 쳤어, 주먹쥐고 트럼프가. 근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맞고 이게 찐따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자기 살아있는 동안 대통령 하겠다 그러는 사람인데 나도 한 대 쳐야지. 그러니까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는 그 흔들림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취해볼 수가 있다. 무역 분쟁은 결국 어떤 그림으로든지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좀 길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월에서 한 11월? 이 사이에쯤에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 5월 때까지 변동성이 있고 반등이 크게 돌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는 지수는 크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리고 당장은 이제 악재지만 악재는 항상 해소가 되고, 해소될까지 모아가면 결국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성공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 그저께 올렸던 영상에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밸류를 만들고 저평가가 되고 다시 버블이 확대되고 이런 구간들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가치는 결국은 우상향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악재가 오든지 간에 망하지만 하고 나중에 회복만 할 수 있는 악재면 결국은 돌이켜요. 그럼 사서 어때요? 이 중간에 내가 악재니까 기회를 위해서 현금을 만들고 뭐 하는 거 뭐예요? 이런 매매 관점에 좋은 포지션을 취하기 위함이죠. 나는 돈이 한정돼 있어서 계속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오지가 않아. 그럼 지금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하이닉스가 10만원, 아니 이제 8만원 갈 걸 알아요. 근데 5만원에 안 팔아두면 3만원 됐을 때 못 사잖아. 그러니까 5만원일 때 좀 팔아두고 3만원 됐을 때 사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만드는 거지, 시장을 떠나기 위해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끌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주식 비중에 자산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또 달별이 이제 뭐 저축만 하는 사람이면 달달이 이런 악재가 나올 때만 주식 비중을 계속 키우면서 주식 비중을 항상 100%로 갖고 가도 되겠죠. 그러면서 보유 포지션을 늘리면 되잖아. 매매를 안 하고 사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목표한 수익이 도달했을 때 한 번에 파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나누어 파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을 축적하고, 또 이런 악재가 나오면 자산을 또 투입을 해서 계좌를 불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의 시스템들이 있는 거고, 자기한테 맞는 시스템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중국이 이제 미국채를 내다 팔 확률은 10%도 안 된다. 왜? 나도 망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시진핑이 나도 망하자 라고 하게 되면은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1, 2%나 될란가 말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무역 분쟁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기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 지금 당장은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현금 비중은 꼭 필요하다. 이 관점이고, 인버스 비중을 섞어라. 언제? 반등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청산 포지션을 잡아라. 왜? 시장이 마이너스 30%, 50% 이렇게 단번에 무너지기에는 아직 이슈가 약하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 주식 비중을, 국채를 만약 진짜 내다 파는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인버스 비중을 30% 뭐 이렇게 실어야죠. 주식 비중을 20, 30% 갖고 있고 금 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 6개월, 8개월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되면 다시 중국에서 또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하기 시작하고 협상이 다시 진행되는 부분이 보이면 이제 그때 이제 시장에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인버스 비중 수익 챙기고 하면 되겠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영상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장을 항상 바라볼 때 정말 큰 악재,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악재가 뭘까를 항상 분석을 해서 알고 있어야 두렵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무역 분쟁을 오늘 봤는데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제 금리 역전을 봐야죠. 금리 역전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언제 멈출 건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 분석 영상을 이제 내일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북한. 북한에 대한 이슈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다루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무역 분쟁 했고, 금리 역전, 북한, 불확실성이 이제 지금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이 세 개의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제 시장이 출발을 하는데 한두 달 만에 끝낼 불확실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상방으로 쭉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주도주는 바뀌어갈 거다. 이런 부분이 불거질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지만 주도주가 바뀔 건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 파동 이론으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저는 확실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가 바뀔 거다. IT에서 바이오로, 바이오에서 다른 걸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는 빠질 거고, IT는 일단 뭐 횡보 가능성이 높고, 올라도 많이 못 올라가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바이오는 저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도주가 바뀌면 걔네들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도 순환매로 돌리면서 전체가 한꺼번에 2015년처럼 다 빠지는 구간은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냐면은 가치가 입혀지기 시작했어요. 2015년에는 바이오 관련주들은 가치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가상화폐였어요. 그냥 가상화폐나 마찬가지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입혀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지는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낙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바이오는.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빠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갈 것들이 슬슬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되겠죠. 지금 이제 시장을 살펴야 될 건 다음 주도주가 뭘까? 그 부분을 살펴야 되고,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야죠.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